선생님께서 서울형 혁신학교 이야기라는 이러한 책으로 지금 혁신학교 아시죠? 경기도 혁신학교와 또 서울 혁신학교, 저기 전북, 그다음에 전라 그 광주광역시 이런 강원, 곳에서, 광주, 네, 광주 예. 예, 이런 곳에서 지금 혁신학교 우리나라의 그 교육을 좀 바꾸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학교 내에서 지금 바꿔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기 이부영 선생님께서 서울 강명초등학교에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주시겠습니다. 네. 15분에 끝내야죠. 네네. 네. 네,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 된 지가 3년 됐어요. 만 3년 되고,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 2014년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은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 6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의 공약으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은 아쉽게도 문영린 교육감 등장 이후로 혁신학교를 없애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2년 만에 갑자기 그 3년 동안에 그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혁신학교를 방해하고 막고 한다고 해도 이 물결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다. 이미 이제 바탕을 이루어졌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동안 말씀을 드리려니까, 무엇을 말씀드릴까. 3년 동안 어제도 우리 활동가들 만나니까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한 2박 3일은 드려야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요즘에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학교 사례 발표할 때 제목을 소통과 협력으로 이거를 꼭 넣거든요. 근데 저 말이 쉽지요. 저 한번 해보셨을 분들은 다 하실 건데 저것 때문에 다 깨지고 맨 처음에 공동체도 뭐 협동조합도 처음에 협동하지만 나중에 적이 안 돼가지고 깨지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저런 말을 썼죠. 사실은 멋모르고 썼다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그거를 바탕으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 PPT가 엄청나게 긴데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세한 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19일 날도 대전 쪽에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전혀 선생님들조차도 혁신학교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오늘도 보면 혁신 비전인데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교육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정치,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뭐 이건희 회장은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뭘 바꿔야 되는데 가장 안 바뀌는 게 바로 교육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혁신이라는 말, 그래서 교육과 학교를 바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늦게 시작했어요. 경기도가 1년 먼저 시작했고요. 경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보교육감이 생기면서 생겼다고는 건 정책적으로 받아 아는 건 맞지만 사실은 저희가 80년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교실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서 꾸준히 교과를 어떻게 내용을 바꿀 것인가, 또 학교는 어떻게,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것을 사실 정책이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 정책이, 이 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즘에 뭐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말만 지원청이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교육청과 교육부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교육청만 없으면 학교 진짜 제대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래서 그런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저는 제대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정말 학교 안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거를 그 동안에는 계속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학교에서 계속 부적응 교사였어요. 혁신학교 가기 전에는 벌떡 교사, 부적응 교사, 맨날 교장 선생님이 저 인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내가 편하게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저 이부영 때문에 골치 아프다. 왜냐면 사사건건 뭐 마루공사 문제부터 저희가 뭐 모든 내용에서 손들고 그래서 부정적인 인간이었는데 혁신학교 되면서 갑자기 이게 위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첫 해는 정말 이렇게
이게 적응을 못했었어요. 늘 이렇게 반대만 하다가 제가 갑자기 저를 보고 긍정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해주니까 굉장히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그동안에 벌떡교사들이 만들어냈던 것을 어떻게 이제 이뤘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의 혁신학교들과 다른 게 지방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그러니까 폐교되는 학교들을 왜 학부모하고 뜻 있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데 안 가는데 특정 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서 살리자 했던 게 이제 경기도나 지방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때는 보수였죠. 사실은 그런 교육청에서 고마운 거죠. 학교를 아무도 안 간다는 학교를 저렇게 폐교 직전 학교를 저렇게 살린다는데 그럼 교육청이 도와야지. 그래서 지역과 교육청이 합해서 인사제도를 바꾸고, 그러니까 인사를 좀 풀어준 거죠. 그 모일 수 있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남한산 초등학교라든가 뭐 충남 거산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받아 안아서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혁신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운동으로 시골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경기도도 이제 보평초 같이 이제 큰 도시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혁신학교가 되면서 그럼 과연 도시의 큰 대규모 학교들은 어떻게 혁신학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서울은 이제 끌어안게 됐죠. 그래서 저도 제가 서울 혁신학교 매뉴얼을 만들 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가 이제 지겹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명퇴까지 신청했다가 갑자기 이제 광명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이거 해볼 만하다 하고 다시 이제 학교에 남으면서 같이 이제 혁신학교 매뉴얼 연구를 했었는데 혁신학교 개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육운동 했던 사람들 그런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말만 조금 다르지 경기도나 뭐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강원이나 거의 이제 좀 같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제가 매뉴얼 연구를 만들 때 참여한 것도 있었지만 완전히 서울연 혁신학교에 그대로 철학 그대로 운영한 학교예요. 모든 면에서. 전부 다 가르치면서 배움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해서 지원으로. 그래서 어제 그 첫 번째에서 뭐 이렇게 조별 활동하면은 세 팀 상 준다 그랬잖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1등, 2등, 3등을 나누질 않아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팀은 이런 점이 좋고 저때 다 못하고 잘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의의를 찾아서 어제 저 손 들고 얘기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그런 거 나누지 말고 이제 그냥 합시다.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는 늘 1, 2, 3등을 자꾸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부 다 아이들을 경쟁의 협력 체제. 그다음에 또 차별해서 지원으로 하자 아이들을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모든 6대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저희가 준비된 게 바로 2010년 6월에 광명교육감이 당선돼서 경기도 혁신학교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공약을 내세워서 저희가 여름부터 이제 누가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약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여튼 20, 30년 전부터 그 지역에 뭐 교과 운동했던 사람, 새로운 학교 운동했던 사람, 대안교육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이자. 그래서 미리 모였어요. 저희는 여름방학 때부터 미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만드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좋은 사례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막 너는 평가 쪽, 너는 통지표 쪽, 너는 운영 문예체 쪽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름방학 내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각기 학교에서 만들어보는 준비를 미리 했죠. 그래서 저희는 준비된 혁신학교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6개월 전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켜준다 소리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경기도도 미리 예비 혁신학교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 그런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는 사실 학교가 없는데 그 혁신학교 학교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신설학교는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동안에 룰을 없애고 저희를 지정한 거죠. 그리고 그 모여서 공부했던 분들이 다 모일 수 있게 지원해주고. 저는 교육청이 할 일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교사들이 하려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거. 법이라는 게 사실은 다 그 공공성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라 정말 법을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광명교육감이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학교가 그 준비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신설학교로서 혁신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설학교로서 했기 때문에 좋았던 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기존 학교는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다 새로 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왜? 우리가 그걸 왜 했지? 항상 그걸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례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 아침 자습을 왜 했지 그동안에? 애들하고 왜 했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늘 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고 뭐 다 늘 옆에 애도 하고 다 하잖아. 그걸 왜 물어? 그런데 왜 물어보니까 사실 아침 자습이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야. 사실 교사들이 아침에 편하게 있으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시간, 아이들은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법정 수업 일수가 있어요. 수업 시수가 있는데 수업 시수에 더 추가한 거죠. 영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교시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 영교시라는 건 아이들의 학습 노동이 증가된다. 지금도 애들이 학습 노동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필요하면 교과 시간에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아침 자습 시간은 아침 자습이라는 말이 자습이지 사실 요즘에 우리 자율을 중고등학교 보충 학습도 그거 자율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뭐든지 겉과 속이 같게 하자. 이렇게 말과 실천을 똑같게 하자예요. 항상. 그래서 뭐든지 그래서 아침 자습이라는 게 과연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아니잖아요. 교사가 시켜서 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왜 학습지를 왜 스티커를 왜 썼지? 왜 시험을 왜 봤던가. 막 계속 토론이었어요. 만나자마자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7학급이었다가 지금은 39학급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1년에 이 노란색이 여기에는 왜 안 써야지네요? 2011년에는 27학급에 808명이었다가 현재는 지금 올해 이제 한 학급이 들어 39학급 1062명으로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자꾸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성과주의 때문에 문제다. 성과와 실적, 빨리 성과를 보여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여서 저희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성과 생각하지 말자. 성과 그런 거 근데 성과를 저희도 이제 미치겠는 게요. 혁신학교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서울 혁신학교. 그다음에 돈도 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처음 시작했어. 한 달 되는 데부터 성과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과.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성과 좀 빨리 얘기해. 성과가 뭐냐. 그것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다 너네는 그래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내 발로 가지. 자발성이라는 게 자기 발로 가는 게 자발성이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과장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야말로 아이들 교육에 뭐가 옳은가. 늘 점검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발로 꾸준히 가니까 한 달 지나니까 벌써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훌륭한 성과는 뭐냐. 제가 늘 그래요. 그때 기자들도 와서 그 학교는 특색교육이 뭐냐, 성과가 뭐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특색교육 없습니다. 우리는 특색교육이 없는 학교가 특색교육이다. 그러니까 특색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전체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특색교육이 없는 게 특색교육이다. 그 다음에 성과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성과죠. 선생님들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아이들도 학교 오는 게 즐거우면 성과죠.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없으니까. 그 아침에 애들이 즐겁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행복한 거. 그게 성과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3년을 지나면서 느끼는 게 저도 혁신학교 오기 전에 29년 동안에는 학교 가는 거 싫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싫어. 학교 가기가 싫고 아주 퇴근 시간도 1초도 더 있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수업 끝나면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왔어요. 세미나다, 공청회다, 온갖.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머리가 단단해지고 굳어가지고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야 되지. 동료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밖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혁신학교 하면서 학교 귀신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그리고 일요일 날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방학 때 이렇게 근무제를 해요. 당번제를 해서 학교 지키는 걸 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방학 때는 이상하게 방학 때 학교 가는 게 저도 싫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지금도 선생님들이 학교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항상 버글버글하고 퇴근을 안 해요. 퇴근을.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빨리 퇴근하세요. 빨리 퇴근하세요 하고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 이거 할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늘 불이 켜지고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결국은 행복한다는 건 힘이 안 드는 게 행복한 게 아니다. 힘이 들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고 할 때 정말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교사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이 학교 와서. 근데 우리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 뭐 이런 얘기하고 나라를 구했나 봐. 전생에.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원해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저 이 다음에 잘 죽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사로 사는 게 떳떳하지도 않고 자존감을 다 잃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외부에서는 저 안정적인 직업에 여자로서 참 좋은 직업이지?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방학도 있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골마 있는 거예요. 안에. 다 골마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못 느끼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희한하게 스트레스가 없어. 왜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없앤 거예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지시 전달이 없어요. 저희는 다 교장 선생님조차도 원하면은 다 교사회에서 안건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안건을 제출해서 저희가 이제 안건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논의하는 거죠. 논의하고 교사 의견이 무시됐어요. 교사 의견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교사 회의가 없었어요. 다 직원 종례 그래가지고 전달만 있어요. 전달만. 그럼 선생님들은 냉소적으로 또 뭐야? 그렇게 하고. 그다음 수업보다는 업무 처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수업하는 틈틈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틈틈이 수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하는 틈틈이 수업을 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고 실적과 업적으로 해서 행사치레로 해요. 주로 교장 선생님의 낯 세우는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주로 이렇게 연역에 올라가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포장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반대 의견 얘기하면은 저 인간은 부정적인 인간이고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고요. 서로 탓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제는 맨날 선생님들이 그 뒤풀이에서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장 욕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퇴직하는 분들도 만나가지고 보면 뭔 전직교장 욕이야. 전직교장 욕. 그 다음에 부장 선생님 욕. 근데 사실 하는 사람들도 그거 즐겁지 않잖아요. 근데도 앉으면 욕인 거죠. 그래서 서로 탓만 하고 불신. 그래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 교장이라야 되는 직책에 대한 불신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혁신학교 하면서 느꼈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혁신학교 오기 전에는 교장이 적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건건 제가. 왜냐면 늘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은 돈을 어떻게 하면은 교장 선생님 유리하게 쓸까, 눈앞에서 막 해먹고, 이제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안 믿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저는 혁신학교 되면서 우리랑 다른 이제 입장을 가진 저분도 우리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저 다른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까? 조정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학교도요, 저희가 혁신학교 같은 운동가들이 왔어요. 근데 한 학교에 없을 때는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해보셨어요. 근데 와서 막상 이제 토론을 시작하니까 완전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같은 활동가들한테도 더 많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다름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 소통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문화 좀 빨리 갈게요. 이런 거 없고요. 이렇게 학교 문화를 바꾸자. 그러니까 소통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바꾸려면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이 문화가 바뀌지 않고 수업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문화를 바꾸면 수업은 저절로 바뀌고 제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넘어갈게요. 결국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가 달라지는 거는 학교 문화가 바뀌었느냐를 봐야 되고요. 수업이 바뀌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그동안의 연구시범학교는 돈을 엄청 들였지만 끝나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이 오히려 파행 운영되고요. 남는 건 있어요. 몇 사람의 승진.
예, 승진 점수만 남아있고, 아이들은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동원이 돼서 그리기, 글짓기, 막 이런 것들 주로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필요하다. 예. 그래서 학교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토론할 줄 몰라요. 협력할 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협력적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부터도 하나하나 배워간 거죠. 소통하는 방법, 정말 어떨 때는 열불나지만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 조율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계속 배워서 저희가 결국은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가 아니라 학교 바뀌면 수업은 저절로 바뀌고 제대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많이 지나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나머지 자세한 것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